네, 치열하게 달려온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이쯤 되면 마지막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지금이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세를 알아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어제까지 쏟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접할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 여론조사를 기초로 막바지 판세 한번 종합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엄청. 네,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바쁜데 또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가장 10년 뒤, 20년 뒤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바람과 함께 스튜디오로 달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하기 전에 사전투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치러졌던 사전투표는 6시로 이제 끝나긴 했어요. 네,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인데요.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처음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거의 25% 지금 육박해 있는 상태인데 5시까지 집계는요. 5시 기준으로 24.34%. 1,000만 명 넘어섰고요. 투표자 수가. 이 지난 총선과 비교를 해도 2배가 훌쩍 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전투표인데 두 가지로 이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탄핵, 하나는 연휴. 이 탄핵 국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사전투표의 높은 이 투표율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연휴의 끝자락 황금 연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끝자락에 이 9일 투표일이 있기 때문에 이 휴가 가기 전에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연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투표를 하는 사전 투표율이 그만큼 또 높아진 연휴 또 이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전 투표율이 그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이제 높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후보별로 그 희비가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적어도 투표율 때문에 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는 이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이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주로 20대, 30대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연령대의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은 20대, 30대 때문에 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랬죠. 이 투표율은 이 불리한 구도다. 이런 이 평가와 분석을 내놓았었는데 지금 사전투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과거에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그리고 2016년 총선거를 보면 젊은 세대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마지막 여론조사에도 사전투표를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로 젊은 세대들의 이 투표 의향이 많았던 만큼 이 젊은 세대들도 이제 투표율이 높아졌습니다. 탄핵의 여파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이 특정 세대의 투표율 때문에 불리하다, 유리하다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특징적인 것이 사전투표율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호고영저 현상. 호남은 높고 영남은 호남에서는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호남에서는 이 야야 대결이 되고 있는 것.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초접전 양상으로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들이 이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나타낸 걸로 보여지고요. 이 영남, 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대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것은 이 아직까지는 이 보수 표심이 관망세에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수 표심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일종의 이 정치적 의식 상징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 늘 투표를 해왔던 날에 투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본투표일에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투표율도 엇갈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지금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을 전해드리면서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뭐 개편날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 마지막 여론조사를 기초로 하니까 막바지 판세를 좀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일반적인 분석은 1강 2중 2약 구도다. 이게 좀 일반적인 분석일 것 같습니다. 배종찬 본부장도 같은 의견이세요? 네. 깜깜이 기간 직전 공표가 가능했던 여론조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1강, 예. 2중, 예. 2약 체제로 나타났거든요. 예. 이 문재인 후보가 40% 안팎의 이 지지율을 유지했고, 그렇죠. 이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2위 다툼을 벌이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홍준표 후보는 지지율이 상승하는 국면이었고 예. 안철수 후보는 하락 정체된 국면이었는데 이것도 이 깜깜이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 유승민 심상정 후보 두 유심남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TV 토론의 스타 이 두 분의 지지율이 과연 어떻게 최종 득표로 이어질지도 네. 이 관심사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홍준표 후보 진영에서는 1강 2중이 아니라 양강으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조정이 됐다. 문재인 대 홍준표 양강 구도가 됐다라고 하면서 그 구글 트렌드를 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구글 트렌드가 뭡니까? 그래서 이제 구글 트렌드가 이 온라인상의 인터넷상의 후보와 관련돼서 이 인터넷의 관심도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는 관심도 이 검색 빈도라고 빈도죠. 검색 빈도죠.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구글을 비롯한 이런 데서 홍준표 이름 넣고 네. 검색을 한 빈도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홍준표 후보의 이름 또 다른 후보의 이름을 그렇죠. 넣었을 때 누가 더 많이 검색이 되나 누가 더 많이 관련된 정보가 나오느냐인데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이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네. 관심도가 있고 예. 또 이 여론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TV 토론 등에서 많이 또 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경우에는 이것이 구글 트렌드가 이 트럼프와 힐러리라고 하는 두 대통령 후보 쪽으로 모아졌지만 우리는 또 오자 대결 구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이 구글 트렌드의 검색 빈도 네. 횟수가 예. 이 정확한 지지율의 수치로 연결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관심도고 지지도는 네. 다른 거니까. 다른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관심도에는 이 긍정적인 관심도 있고 부정적인 관심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구분까지도 이루어진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것이 일반적인 유권자들의 의견인지 아니면 인터넷은 유권자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검색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로 분석을 해봅니다. 하나는 실제 구글 트렌드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이 홍준표 후보 측의 전략으로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그만큼 여론조사가 잡아내지 못하는 것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에서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여론조사의 이 결과만 보고서 보수층들이 투표장에 안 가서는 안 된다. 마지막 막판 표심을 결집하기 위한 그런 또 이 구글 트렌드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좀 궁금한 게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할 때 보통 언급량 가지고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또 구글 트렌드로 또 다른 개념이죠. 다른 부분이죠. 이제 구글 트렌드는 이제 일정한 추세에서 어떻게 그 후보들이 많이 검색이 되느냐 이런 추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른 후보와의 비교도 되기 때문에 다른 후보보다 내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고 빈도가 횟수가 높다라는 것은 네. 나에 대한 그 관심이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은 할 수가 있는데 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빅데이터의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직 우리 한국의 선거의 환경에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적용되는 데는 좀 더 신중하게 알겠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후보별로 포인트 하나씩 좀 빼서 좀 짚어보죠. 지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1위를 굳건히 달리고 있기는 합니다만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럴까요? 견고한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인데 그만큼 외연 확대는 안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이 4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문재인 후보와의 지지율과 비슷한 그만큼 진보층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이 박 전 대통령의 반사 이익을 지지율로 또 지지 기반으로 확보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이니만큼 이 견고한 부분은 상당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데요. 네. 이번 대통령 선거 이제는 누가 더 외연을 확장하느냐의 경쟁도 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선거였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좀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는 약점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 네. 이 확장성이 부족한 점이 향후에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다음 대통령도 전체 국민을 아우러야 되는 이 통합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석될지 예.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준표 후보의 상승세는 가파를까요? 아니면 완만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이 가파르게 지금 마지막 선거 여론조사까지는 상승해 왔거든요. 보수 표심을 가져왔는데 보수 표심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른바 샤이 보수 표심이라는 것도 정말 파도 마구 샘솟는 그런 이 정말
우리가 상상 속의 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또 숫자가 정해져 있는 보수 표심인 만큼 이 홍준표 후보로서도 보수 표심을 결집하고 있는 부분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마지막에 문재인 후보와 대등한 정도의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추세상으로 볼 때는 중도층까지도 일정 부분 아울러야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트럼프 홍 네. 구글 트렌드상으로도 잡힐지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죠. 어찌 보면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안 하면 안 되겠죠. 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하락세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럴까요? 글쎄요. 안 후보 측에서도 샤이 안이 있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하도 샤이 그러니까 저까지 샤이해지는데요. 이 샤이 안도 결국에는 여론조사에서 잡히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보수 표심을 가지고 있던 안 후보가 대북 안보 이슈를 주도하지 못했던 것이 보수 표심이 이탈한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확장성이 가장 큰 이 안철수 후보인데 예. 자강론도 중요합니다. 선거라는 것은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자강론의 강인한 면모는 좋았는데 좀 더 확장성을 이 안희정 지사가 내걸었던 그 대연정의 확장성을 좀 더 이야기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깜깜이 기간 동안 또 뚜벅이 유세가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모를 일이거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만시지탄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막판에 네네. 상세를 탔다 이제 자가 진단이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네. 탄력을 계속 받아갈 거라고 보세요? 그래도 탄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네. TV 토론회의 스타 하면은 TV 토론을 유심히 봤더니 유심 두 후보가 정말 네. 잘하더라 이런 평가까지 받았던 두 TV 토론 스타인인 만큼 예. 이제 우리 대통령 선거도 미디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유승민 후보는 막판에 이 소속 의원들이 탈당했던 그 동정 여론 이 동정 여론이 인터넷상에서도 있는 것으로 감지된다 이런 반응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전체 선거 판세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심상정 후보 이른바 심블리 효과에 뭐 극치를 달리는 그런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가장 주목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심상정 후보가 TV 토론에서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지지율이 인기가 득표로 이어지겠느냐.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이 후보를 보고 찍는다. 또 소신 있게 투표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상정 후보의 이 최종 득표도 아주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전투표 최종 집계가 나왔는데요. 와우, 예. 26.06%. 이것도 정말 신의 숫자네요. 2606. 예, 26.06%의 사전투표율 최종 집계가 나왔는데요. 이걸 보니까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를 지금 모집단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수의 그러니까 4분의 1 아닙니까? 그렇죠. 4분의 그러니까 1이죠. 전체 유권자가 모두 다 투표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모집단의 4분의 1이 빠져나가는데 출구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전투표에서는 출구조사 안 하죠. 출구조사를 사전투표는 공직선거법상 못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우리가 투표율이 지난 대통령 선거처럼 75.8%라면 3분의 1 정도가 이미 투표를 한 겁니다. 그 투표율 따지면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된다라고.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러면 출구조사가 정확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관계자로서 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을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갈수록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깜깜이 기간을 설정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여러 가지 선거에 미치는 우려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탈리아는 유지하고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소송까지 가서 결국에는 유권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깜깜이 기간이 철회됐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가짜 뉴스 등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우리 유권자들의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면은 이 깜깜이 기간이 없앨 필요가 있고요. 사전 투표의 영향 때문에 깜깜이 기간을 그래도 유지해야 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 이 국민이 더 킹입니다. 유권자. 이 국민이 승리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깜깜이 기간을 언젠가는 없애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번 대선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대선처럼 한번 이것도 좀 사회적 공론에 붙여볼 만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자, 막판 판세 점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그리고 2016년 총선거를 보면 젊은 세대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 마지막 여론조사에도 사전투표를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주로 젊은 세대들의 이 투표 의향이 많았던 만큼 이 젊은 세대들도 이제 투표율이 높아졌습니다. 탄핵의 여파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이 특정 세대의 투표율 때문에 불리하다, 유리하다 말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특징적인 것이 사전투표율에서 주목되는 부분이 호고영저 현상. 호남은 높고 그렇습니다. 영남은 호남에서는 투표율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호남에서는 이 야야 대결이 되고 있는 것.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초접전 양상으로 연령대와 상관없이 모든 유권자들이 이 적극적인 투표 의향을 나타낸 걸로 보여지고요. 이 영남, 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대체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것은 이 아직까지는 치열하게 달려온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제 나흘 남았습니다. 이쯤 되면 마지막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지금이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세를 알아볼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 어제까지 쏟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접할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 여론조사를 기초로 막바지 판세 한번 종합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엄청? 네,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뭐 바쁜데 또 나오기는 했는데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대통령이 가장 10년 뒤, 20년 뒤 꿈을 실현해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바람과 함께 스튜디오로 달려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여론조사 결과 이야기하기 전에 또 가족들과 함께 이 연휴 계획을 세우기 전에 이 투표를 하는 사전 투표율이 그만큼 또 높아진 연휴 또 이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전 투표율이 그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까지 이렇게 이제 높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뭐 후보별로 그 희비가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적어도 투표율 때문에 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는 이제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죠. 이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주로 20대, 30대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연령대의 성격상.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낮은 20대, 30대 때문에 이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랬죠. 이 투표율은 이 불리한 구도다. 이런 이 평가와 분석을 내놓았었는데 지금 사전투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과거에는 이 보수 표심이 관망세에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고요. 또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보수 표심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은 일종의 이 정치적 의식 상징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에 늘 투표를 해왔던 날에 투표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다 보니까 본투표일에 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투표율도 엇갈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지금 예상보다 높았다는 점을 전해드리면서 뚜껑은 열어봐야 되는 거니까요. 뭐 개편날 좀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그 마지막 여론조사를 기초로 하니까 막바지 판세를 좀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일반적인 분석은 1강 2중 2약 구도다. 이게 좀 일반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배종찬 본부장도 같은 의견이세요? 네. 깜깜이 기간 직전 공표가 가능했던 여론조사들은 사전투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치러졌던 사전투표는 6시로 이제 끝나긴 했어요. 네.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인데요. 이 대통령 선거에서는 처음 사전투표가 실시됐는데 이 거의 25% 이 지금 육박해 있는 상태인데 5시까지의 집계는요. 5시 기준으로 24.34%. 1,000만 명 넘어섰고요. 투표자 수가. 이 지난 총선과 비교를 해도 2배가 훌쩍 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전투표인데 두 가지로 이유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탄핵, 하나는 연휴. 이 탄핵 국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정치를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이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사전투표의 높은 이 투표율로 이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연휴의 끝자락 황금 연휴라고 하지 않습니까? 끝자락에 이 9일 투표일이 있기 때문에 이 휴가